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오늘 일요일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민족의 운명이 걸린 매번 그래요. 총선 때마다 지난 2020년 총선도 민족의 운명이 걸렸던 총선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 이번엔 더욱더 절박한 그런 총선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왜 문재인 대통령을 욕하는 사람들은 조중동 프레임이다. 그리고 국힘당 프레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문재인 대통령을 제가 지지하고 우리 여러분들도 나도 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다가 지금 이재명 당대표 지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연스럽게 그게 민주당의 전통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었고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했었고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었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었고 당연히 이재명 당대표가 미래의 권력이니까 우리는 이재명 당대표를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지지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를 했고 근데 저런 선거를 앞두고 항상 저런 자들이 이제 유튜브를 중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윤석열이가 워낙 못하고 윤석열에 대한 분노, 김건희에 대한 분노, 그리고 검찰 독재 국가에서 국민들이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이런 정치 상황을 보니까 너무너무 분노스러우니까 그러면 왜 분노스럽냐? 윤석열이 잘못해서 분노를 했는데 그 원죄로 가는 거예요. 윤석열에게 정치를 뺏겼다. 그 뺏긴 자가 문재인이다. 그래서 문재인이 뿌락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랑 지금 똑같은 현상이에요. 여러분들 정치적으로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결국은 2007년에 대선에서 이명박이한테 정동영 대 이명박이가 붙어서 이명박이가 당선된 다음에 저들이 하나같이 죽이려고 했던 게 친노였어요. 친노. 그렇죠? 친노를 만들어야만 어떻게 해서든지 민주당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새로운 정치 세력들이 등장할 때 사실상 기존에 있던 정치 세력들과 새로운 정치 세력들이 합쳐질 때 가장 무서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거든요. 친노 패족을 만들려고 이제 조중동과 이명박 정부에서 다분히 작업을 했었죠. 지금 민주당의 역사를 보면 그런 역사가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고 그런 노무현 대통령 퇴임 이후에 결국은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을 구속시키기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망신주기 수사를 하면서 피의사실 공포를 하다가 결국 검찰에 의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렸고 지금 똑같죠. 문재인 정부를 턴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 조국 장관님이나 임종석 전 실장 그리고 수많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을 탈탈탈탈 털어갖고 검찰이 기소를 하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한마디로 친문 패족 만들기예요. 친문 패족. 그 친문을 패족을 만들면 민주당 안에서 이제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좋은 분들이 당연히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했던 분들은 지금 자연스럽게 이재명 당대표 옆에서 굳건히 민주당을 지키고 있죠.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민주당 안에서 굳건히 지키고 있잖아. 정청래가 원래부터 친명이었어요? 아니잖아요. 정청래 누가 봐도 친문이었잖아요. 그렇죠? 친노, 친문, 친명으로 자연스럽게 간 사람들 많죠.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 대통령 때 호위무사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지금 어디 있어요? 이재명 당대표에서 굳건히 지키고 있죠. 자연스럽게 친노, 친문, 친명으로 이어지는 그런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거룩한 계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총선을 앞두고 이제 조중동과 갈라치기 세력들, 자칫 민주 진보라는 가면을 쓰고 문재인을 패족을 만드는 거죠. 이게 다 문재인 때문이다. 그렇죠? 이게 다 문재인 때문에 정권을 뺏겼다. 일부는 맞고 대부분 틀리죠.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너무 적극적으로 사실상 윤석열 같이 대놓고 이재명 당대표를 지원하고 그랬으면 그런 아쉬움은 있죠. 그러나 그 모든 책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넘기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다라고 하면서 문재인과 윤석열이 한패다. 조중동과 저 뿌락치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조중동과 뿌락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묻고 싶어요. 윤석열이가 집권한 거 누가 분하지 않겠습니까? 그 원인을 모든 거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책임을 씌우면 문재인을 지지했던 당신들은 뭐야? 스스로들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어? 자기네들이 예전에 문재인 빨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정권 뺏겼다고 모든 책임이 문재인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정말 아니죠. 그래서 민주당에 도움이 되는 게 1이라도 있어요? 나 하나 묻고 싶어요. 문재인을 정말 수박으로 만들고 친문 정치인들을 모두를 나쁜 사람으로 매도를 하고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한테 득이 될 게 있나? 응? 난 정말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 친문이 당연히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친문 친명 편가르기 하는 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랬죠. 그건 뭐예요? 여기저기 조중동에서 지금 뿌락치들이 지금 작업하고 있고 유튜브 새끼들 중에서 친문 친명 갈라치기 하고 이재명 당대표 계획 고립시키는 거예요. 고립. 총선 앞두고 공천 앞두고 친문 대 친명 구도로 만들어갖고 민주당 여태까지 이재명이 검찰에서 날리려고 그랬는데 못 날렸으니까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을 날리게 하려고 또다시 싸움을 붙이는 거죠. 정말 그러면 안 되죠. 이런 얘기 저는 평생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거를 앞둘 때는 정말 뭉쳐야 된다. 지금 와서 문재인 탓할 바에는 그 시간에 윤석열 더 한번 욕을 하고 김건희 윤석열 국힘당을 욕을 해라. 이제 와서 문재인이 윤석열 총장 만들었다. 뭐가 이재명 당대표한테 도움이 되냐. 응? 저는 정말 굉장히 여러분들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게 뭐냐면 윤석열한테 분노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문재인을 욕하면 그게 먹혀요. 그렇죠? 윤석열에 대한 분노가 계속 올라갈수록 문재인이 다 검찰총장 윤석열 만든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게 귀에 들어와요. 그게.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마치 문재인 때문에 그쵸?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지금 이런 현상이 문재인 때문에 벌어집니까? 모두가 속지 않았어요? 나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윤석열 지지 안 했어요? 저 했거든요. 안 한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아마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90% 이상이 윤석열 검찰총장 만들어갖고 저 국민의힘 다 조지기를 바랬을 거예요. 응? 다 속은 거예요. 조국 장관님도 속았다 그랬고. 심지어 여러분들 정말로 윤석열이가 면접 볼 때 다른 검찰총장 후보자들은 검찰개혁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대요. 윤석열 봐. 윤석열만 제가 검찰개혁 하겠습니다. 검경수사권 정말로 속이고 들자고 했던 윤석열한테 우리가 모두가 속았어요. 속은 것도 잘못했죠. 그렇죠? 속은 것도 잘못했죠 우리가. 하지만 그 모든 책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씌우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적어도 5년 동안 집권할 동안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게 있었어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문재인 대통령 자부심 갖지 않았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하냐면요. 친문을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 친문을 바라볼 때 지금 친문이 곧 친명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 꼭 여러분들 적어도 제 방송을 듣는 여러분만큼은 친문이 곧 친명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민주당이 이번 총선을 임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친문과 친명을 대책점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친문은 곧 친명이다. 그러나 반명을 외치는 자들은 아웃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반명을 외치는 사람들과 친문은 달라요. 여러분들이 제가 모든 친문을 용서하라는 게 아닙니다. 친문 중에서 자기 친명이 되진 않았지만 나름 민주당에 안에서 자기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친문 중에서 모두를 품으라는 게 아니라 친문이었던 자들이 반명을 외치는 자들은 가차없이 내쳤잖아요. 그런 자들이 누구예요? 이낙연, 김종민 이런 새끼들 지금 다 지네들이 나갔잖아요. 응? 언제까지 지금 이재명 당대표님이 얼마나 위급하면
문재인 대통령한테 신년 인사를 하려고 하다가 테러를 당하셨죠. 그 테러에서 회복하자마자 눈 뜨자마자 김혜경 여사를 찾고 문재인 대통령을 찾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중요한 오늘 왜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을 이재명 당대표가 왜 찾아갔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응?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찾아간 겁니다. 그게 뭐냐? 선거 제도를 결단을 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찾아간 거예요. 응? 정치라는 게요. 저라고 문재인 대통령 원망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했어요. 저라고 문재인 대통령 원망을 안 했을까? 했습니다. 근데 이번 총선 6월 그러니까 60여일을 남겨놓고 지금 친명 대 친명, 친문 대 친명의 대결 구도를 만들고 지지자들이 친문 죽어! 이재명 당대표가 제대로 공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응? 더 못해요. 오히려 친문 정치인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저런 게 있어요. 정치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나 나같이 당원과 민심을 읽고 친노, 친문, 친명으로 자연스럽게 빠르게 이동하는 정치인들도 있을 수 있지만 자기는 친문 정치,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정치를 시작했던 사람들,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를 시작했던 사람들은 지금 이재명이라는 새로운 당대표 미래 권력자를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리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모두가 우리 같이 바로 친문, 친명 이렇게 이동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좀 오랫동안 지켜보고 시간이 걸리면서 반명을 외치지 않지만 친문 정치인이라면서 비명계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응?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자연스럽게 친문이 친명이 되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강요로 너 친문이었는데 왜 이재명 지지 선언 안 해? 이렇게 하는 순간 점점점 친명과 친문의 골은 깊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여러분들이 정통성 있는 방송 10여 년을 민주당을 위해서 오로지 싸웠던 여러분과 저의 일대기를 다 알고 있잖아요. 선거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오로지 우리는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뛰는 것이죠. 지금은 친명, 친문도 중요하지 않아요. 민주당이 이기면 그게 곧 이재명의 승리예요. 안 그렇습니까? 민주당의 승리가 곧 이재명의 승리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또 친문과 친명을 싸움을 붙이고 갈라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안 되죠. 이번 친문 친명 대결해갖고 또 분당하니 또 갈라지고 또 싸우고 그래갖고 총선에서 민주당 개판 치면 모든 책임은 이재명이에요. 응? 이제부터 여러분들 모두가 다 민주당 사람이에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굳이 선거 60을 알려놓고 저 새끼는 수박이야 이러면서 저 새끼 날려야 돼. 다 알잖아 이미. 그쵸? 다 알잖아. 어떤 놈들 지금 지역구에서 경선에서 날려야 되는지 다 알잖아. 그럼 투표로 날리면 되는 거고. 여기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저는 갑자기 나타난 듣도 보도 못한 이재명 파리 새끼들이 더 위험한 새끼들이에요. 그렇죠? 갑자기 나타나갖고 자기가 찐명이라고 하는 놈들, 이런 놈들이 가장 민주당을 혼란스럽게 하면서 그래서 자기가 찐명이다라고 하면서 뜬금없이 갑자기 친문 정치인들을 갑자기 공격을 하고 조금만 민주당에서 지금 사실 친문 정치인들 중에서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욕 많이 먹잖아요. 왜 니들 이재명 지지한다고 바로바로 선언 안 하냐. 욕 많이 먹잖아요. 그 틈을 타서 국힘당과 싸울 생각을 안 하고 공천 받으려고 나는 찐명이야 하면서 오자마자 민주당의 내부 총질하면서 이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영상 하나 보고 저는 정말 오늘 이재명 당대표님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안고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가 어이고 막 이런 거 보면서 제가 예상했던 거 우리가 비록 정권을 뺏겨갖고 너무 혹독한 시련을 겪고 정말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남아있으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찾아갈 때라도 있구나.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재명 당대표가 밖에서 흔들고 친명 친문 흔들 때 문재인 대통령이 건재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라도 찾아가갖고 나는 그래서 문재인의 진짜 정치는 퇴임 이후에 민주시장에 큰 어른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6분짜리 이 영상 하나 보면서 정말 여태까지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 욕하시는 분들 마음 이해해요. 마음 이해해요. 여기저기서 나쁜 소리만 자꾸 듣다 보면 문재인이 일부러 윤석열에게 정권을 내준 것 같고 모든 게 문재인 때문이라는 그런 원망스러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할 때가 아니에요. 벌써 2년이 지났어요. 윤석열 정부 2년이 지났는데 언제까지 문재인 원망을 할 거예요? 안 그래요? 언제까지 문재인 원망을 하고 지금은 윤석열에게 우리는 모든 화력과 윤석열과 국힘당에게 화력을 집중해갖고 이번 총선의 승리가 곧 이재명의 승리예요. 왜 그렇게 자꾸 내부 싸움을 하면 그게 마치 친문 다 죽여! 이게 이재명 당대표에게 1이라도 여러분들 도움이 될까요? 난 그런 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런 화가 나는 게 있어도 이재명을 위해서라도 점점 여러분들이 친문 정치인들을 친명을 만들 생각을 좀 하셔요. 응? 저는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우리 지지자들이나 모든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다 친명일 수는 없지만 적어도 반명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지지자들 때문에 친문이었던 정치인들이 반명의 생각을 갖게끔 하면 안 되잖아요. 제발 총선을 앞두고는 모두가 민주당 지지자, 모두가 이재명 당대표의 성공, 이번 총선에 승리를 해야만 이재명 당대표가 중간평가를 받고 다음 대선에 도전할 수 있죠. 저는 어떻게 하나부터 열까지 정치가 마음에 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싸워요? 이재명 당대표를 위해서 싸우는 것도 있지만 민주당을 위해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이 승리를 해야지 이재명이 승리를 하죠. 어떻게 이재명만 승리를 하게끔 하고 민주당이 폭망하기를 바랍니까?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친명, 친문 싸우게 만들면 민주당 폭망해요. 근데 이재명 지지한대요. 그거 나쁜 놈들이죠. 안 그렇습니까? 제 말 틀려요? 이재명 지지한다 그랬으면 조금 싫어도 품고 가고 총선을 앞두고 단결할 생각 안 하고 이재명 지지한다 그러면서 친문과 친명을 싸움박질을 붙이면 누가 다 그 피해를 받습니까? 응? 이재명 당대표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응? 그게 진짜 이재명 지지자예요? 말 같지도 않는 소리잖아요.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그런 새끼들. 6분짜리 영상 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하나만 좀 보고 갈게요. 전 진짜 이거 눈물 났어. 문재인 대통령 늙은 것도 마음이 아팠지만 이재명 당대표가 꼭 뭐라 그래요? 큰형님 찾아온 것 같이 막 되게 힘들었다가 너무 힘들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에게 탁 안기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 어떻게 보면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와서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딱 보는데 너무 감동스러워서 같이 한번 봅시다. 아유, 어서오세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보자. 이거 또, 여기 지금 뭐, 아유, 잘 나봤네. 네. 가로도, 많이 나왔는데? 네, 수술 자국하고 십자가 됐습니다. 진짜 이 비도 없었으면 큰일 났다는 네. 거예요. 정확하게 여기 겨냥을 했더라고요. 안쪽은 아니면 괜찮고. 정맥만 좀 잘려가지고, 동맥은 안 다쳤다. 예. 시원해지게 그만하는 거. 하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누나요. 이래봬도 누나. 안녕하세요. 장갑으로 끼고 왔어요. 드세요. 네, 요새 많이 바쁘시죠? 예. 머리 조심. 네네. 소원 성취들 하셔야지, 다들. 예. 소원 성취가 제일 좋아. 악수를 해야지.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아유,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골치는 왜 악수 안 해? 우리도 못했죠. 대표님도 안녕하세요. 자, 들어갈까요? 나물. 이쪽이 우리 이제 사진 한번 맞아요. 찍어주셔야지. 일단 또 우리 비울 거야. 침실 사는 집이고 네. 이 왼쪽이 이제 사무실. 사진 한번 찍고 우리 일로 가십시다. 일단 자, 민주당 파이팅! 자, 우리 이재명 대표 힘내세요. 파이팅! 자, 제가 문재인 한번 화이팅 하시죠. 자, 문재인 화이팅! 사모님의 간절한 영혼으로 제가 소원하면 성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 어쨌든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좀 고맙습니다. 뭐, 우리 새 벽두부터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사건이 생겨서 우리 만나는 게 미뤄졌죠. 그런데 뭐 정말 다행스럽게도 정말 천행이죠. 다행스럽게도 우리 이 대표께서 완쾌하셨고 당도 그런 또 위기 상황을 잘 이겨내서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그 트라우마가 굉장히 크지 않을까 오래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또 아주 큰 액땜으로 생각하시고 옛날 사람들은 또 그런 일 겪으면 아주 오래 산다고 하거든요. 아주 우리 이 대표님 장수도 하실 거고 아마 또 뜻하는 일이 또 잘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트라우마를 빨리 틀어버리시기를 바라고요. 결국은 지금 우리 정오의 정치가 이제 그런 일을 만든 거죠. 지금 중앙정치에서 지금 날마다 벌어지고 있는 아주 적대 정오의 정치. 그게 이제 지지자들 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점점 증폭이 돼서 정말 지지자들 사이에 그 적대나 정오는 정말 살벌한 거거든요. 여기 와서 지지하는 사람들의 형태를 봐도 정말 그냥 나하고 다른 편이다 이런 정도를 넘어서서 그런 류의 느낌을 가지니까 정말 참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대표님 그걸 계기로 민주당이 좀 상생의 정치 이렇게 좀 앞장서 주기 바라고요. 또 상생의 정치를 많이 또 말씀들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상생의 정치 하려 그래도 결국은 선거에서 이겨야죠. 왜냐하면 저쪽은 그런 의지가 없는 정당이고 저쪽은 늘 정오나 적대를 생산하는 것으로 완전 일종의 선거 전략으로 삼는 그런 게 쭉 해왔으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선거에 이겨서 정치를 주도해 갈 수 있어야만 비로소 이제 적대 상생의 정치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뭐 민주당의 힘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조금 우호적인 그런 제3의 세력들까지도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이렇게 상생의 정치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럼 우리 정치 일을 바꾸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 그 대선에서도 큰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첫 잔은 따르는 걸 내 몫으로 합시다. 예. 자, 힘들어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재명 대표님 건강 그리고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건배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예. 아, 맛있다. 맛있네요. 막하다. 이재명 화이팅! 문재인 화이팅!
여러분들 제가 왜 이 영상을 보여드렸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낙연이나 탈당파들이 저기 못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이낙연이나 탈당파들이 저기 못 찾아가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죠. 저놈들 탈당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오히려 경남에다가 당비 500만 원 내면서 니들 탈당에 대해서는 딱 선을 거주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뭐래요? 민주당 화이팅, 이재명 건강. 그래서 여러분들 이낙연이나 이런 탈당파들은 문재인 대통령 못 찾아가요. 왜?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오늘 저기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뭐 고민정이 옆에 있다라고 욕하시는 분들인데 이쪽엔 서영교가 있었어요. 남자분들 이쪽에 짝 앉고 여자분들이 이렇게 앉은 거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보기 싫어갖고 그것도 욕하는 분들이 있는데 굳이 그거 욕할 필요 없고요. 제가 오늘 저 영상을 보면서 뭘 봤냐면 저기 여러분들 이계호랑 김두관이가 있어요. 이재명 당대표가 이계호랑 김두관이를 왜 데리고 갔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계호는 여러분들 민주당 최고위원단 거기에 속할지 모르겠지만 이계호는 사실상 이계호가 전남을 휘어잡고 있어요. 이계호는 전남, 김두관은 경남. 그래서 사실상 그 탈당파들을 견제하면서 김두관이 요즘 하는 짓 보면 마음에 안 들잖아요. 막 이재명 당대표 까고 그래도 이재명 당대표가 김두관이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아까 딱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서영교는 친명 아니었어요. 서영교는 친명한 적이 없어요. 근데 서영교는 이렇게 분위기 눈치 빠르게 싹 하다가 갑자기 전당대회 앞두고 친명한 거예요. 서영교는 친문도 아니었어요. 친문이 세니까 친문했던 사람이고 친명이 세니까 눈치 보다가 친명한 거예요. 지지자들이 응원을 많이 해주면 해줄수록 친문 정치인들이 자연스럽게 친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딴 거 하나가 아니라 친명, 친문 구분하지 말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진짜 부탁하는 거는 친문을 제거 대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 알겠죠? 친문은 제거 대상이 아니라 반명이 제거 대상이에요. 친문은 여러분들 어떻게 민주당에서 지금 친문을 전부 아작낼 수가 있어요. 2020년 총선에서 대부분 친문 정치인들이 국회에 다 들어왔는데 이재명 당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려고 그러면 친문 정치인들이 더 많이 이재명과 함께 해야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 2020년 총선에서 대부분 지역구에서 이긴 게 친문 정치인들인데 어떻게 이번에 친문을 다 죽이고 지금 좋은 친명 의원들이 이번에 많이 당선되면 22대 총선은 국회는 자연스럽게 이재명 당대표 중심으로 이재명 당대표가 한 발짝 뒤에 물러나 있어도 자연스럽게 친문 정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유튜브가 문제지. 유튜브에서 이간질 시키고 그런 사람들한테 갑자기 나타났던 새끼, 민주당의 역사조차 모르는 새끼들, 그쵸? 진짜 딴 건 없고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죠. 이재명 당대표 가결표 던진 새끼들은 날라가야 돼요. 이재명 당대표 가결표 던진 새끼들은 저는 그 새끼들은 날라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친명 친문 그런 걸 떠나서 자기네 당 당대표 검찰과 손을 잡고 잡아가라고 하는 새끼들은 그거는 날라가야 돼요. 저는 그 새끼들은 용서할 수 없어요. 그거는 민주당 의원들이 아니에요. 그건 검찰 뿌락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가결파들은 정말 이거는 저는 검찰 뿌락치라고 생각해요. 있어서도 안 되고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제가 친명 친문 나누는 것은 민주당 폭망의 길로 가는 것이고 조중동이 바라는 것이고 조중동의 작업이고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석열 탄생의 모든 책임을 물려갖고 증오로 문재인 대통령을 나쁜 놈으로 만들면 문재인과 이렇게 했던 정치인들이 패족을 만들어서 그렇죠? 친명 친문 그래서 이재명 왜 이게 자꾸 친명 친문 구도로 만드는 거냐면요. 이재명 당대표가 점점 친명 친문 구도 싸움이 계속 언론과 이 국힘당 그리고 이 작세들이 이걸 만들면 이재명 당대표가 공천을 못해요. 저 새끼 날리려고 해도 그걸 못해요. 오히려 그쵸? 오히려 저 새끼는 분명히 국회의원 하위 20%에 속하고 정말 의정활동 개판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날리지를 못해요. 날리면 또 싸움 나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적어도 제 방송을 듣는 분들은 오래된 민주당 지지자분들이고 누구보다도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바라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그분들 욕할 시간에 국힘당과 윤석열 정부 공격하자고요. 정말로. 그리고 추미애 장관님도 마음에 억울하면 다 이해하는데 총선 앞두고 그러시면 안 돼요. 총선 앞두고 적어도 같이 국정을 운영했던 국무위원이 이제 와서 누가 이렇게 시켰다. 그거 굉장히 그거 누가 나중에 추미애 장관님은 뭘 중요한 자리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추미애 장관님이 적어도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까지 했던 분인데 그런 분이 이제 와서 총선 앞두고 국힘당이랑 저런 검사들과 싸우는 거는 박수 쳐줄 일이지만 그때 누가 나한테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누가 추미애 장관님의 중을 앞으로 중요한 자리에다가 누가 앉히겠냐고요. 응? 어쨌든 추미애 장관님도 억울한 게 많죠. 얼마나 속에서 천불이 났겠습니까? 검찰과 싸울 때. 하나하나 말을 못 해드려도 하여튼 좀 총선을 앞두고 있을 때는 내가 잘하면 돼요. 내가 잘해서 공천을 받을 생각을 해야지 남 욕하고 남 짓밟아갖고 공천 받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모르겠어요. 또 나보러 수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딴 거 없습니다. 진짜 이재명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민주당 총선의 승리에 단 하나의 벽돌이라도 쌓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자고요. 그쵸? 여러분들이랑 나나 죽으라고 총선 앞두고 친문만 공격했더니 총선에서 민주당 120석 얻어봐요. 모든 게 이재명 책임이에요. 응? 우리가 죽으라고 욕해갖고 친문 정치인들 지었고 차라리 국힘당 찍는다 이런 소리 만들라는 게 쟤네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모두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공천받을 수는 없겠죠. 모든 친문 정치인들이 그쵸? 모든 친문 정치인들이 공천을 다 그러니까 모든 친명 정치인들이 공천을 다 받을 수는 없어요. 군데군데는 여러분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들 저 수박이었는데 우리 지역구에서 공천 받았어.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자들을 이 뿌락치들이 어떻게 이용하냐면 바로 윤석열 그러니까 이재명 싫다고 윤석열 찍었던 과거 똥파리 세력들 같이 저 수박은 나는 죽어도 못 찍겠다 하면서 투표를 포기시키거나 그렇게 되면 가장 피해를 입는 건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에요. 이재명 당대표예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임종석이 마음에 안 들고 노영민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입 다물고 있어요. 응? 내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이랑 관리를 잘 하세요. 노영민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임종석 지역구에 나올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왜 모를까요? 다 알겠죠. 언제까지 임종석 노영민만 욕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총선이 임종석 노영민 떨어뜨리는 선거예요? 민주당 승리를 위해서 다 같이 으쌰으쌰 해갖고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하나 묻자고요. 노영민, 고민정, 임종석 떨어뜨리면 이번 총선 이깁니까?
왜 걔네들만 모든 게 임종석, 노영민, 고민정만 떨어뜨리면 이번 총선에 민주당이 승리를 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 국힘당 단 한 석이라도 못 갖고 갈까 해서 민주당이 승리를 해야만 윤석열 탄핵도 갈 수 있고 이재명 당대표가 당당하게 내가 총선 지휘에서 200석을 얻는 민주당이 명실상부한 국힘당을 견제하는 세력이다라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응? 언제까지 싸울 거야? 응? 원래 내 안에 있는 적들이 더 커 보이는 거거든. 응? 오죽하면 문재인 대통령이랑 이재명 당대표가 만나갖고 우린 하나라고 강조를 하겠냐고. 응? 맨날 민주당은 자기네끼리만 싸워서 꼴보기 싫다라고 하면 또 중도 빠져나가고. 이번 총선 여러분들 윤석열만 위기가 아니에요. 이번 총선 민주당이 망하면 모든 게 이재명 책임이에요. 응? 이재명을 위해서라도 좀 자제할 줄 알아야죠. 언제까지 문재인 타고 언제까지 친문 정치인 욕할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친문은 죽일 사람들이 아니라 반명을 아웃시켜야죠. 친문은 같이 가야 될 정치인들이에요. 그쵸? 친문 어떻게 다 날립니까? 친문이 다 나쁜 사람들 아니잖아요. 응? 친문과 친명은 같이 가야 될 정치 세력이고 먼 훗날 모두가 민주당의 하나가 돼서 이재명 당대표를 대통령 만들 사람들이에요. 친문 친명을 가르는 자체도 잘못됐지만 이번 총선에 똘똘 뭉쳐서 승리를 하는 게 이재명을 위하는 길이잖아요. 이번 총선에서 친문과 친명이 단합을 해갖고 총선 승리하면 문재인의 승리입니까? 그게 문재인의 승리냐고요. 이재명의 승리잖아요. 응? 통합을 해야지 이기죠. 응? 오죽하면 이재명 당대표가 단결해야지 총선 승리한다. 응? 그리고 이제 총선이 다가오면 이 친문 정치인들도 입 조심해야 돼. 왜 욕먹는지 자기네들이 알아야지. 총선 얼마나 남았다고 아직도 이재명 흔들고 그런 새끼들은 경선에서 다 날리면 되죠. 총선 얼마나 남았다고 아직도 이재명 사법 리스크 얘기하는 이낙연 이런 새끼들 나갔지만 응? 결국은 여러분들 이재명 당대표가 힘든 결정을 하기 전에는 항상 문재인 대통령을 찾아가잖아요. 응? 민주당 이번 총선에 지면 이재명 당대표가 가장 피해를 입는 거예요. 진짜 이재명 지지하라 그러면 임종석이 싫고 노영민은 싫어도 국힘당과 윤석열 공격할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지역구에서 지지자들이 알아서 하겠죠. 응? 민주당에서 이재명 당대표 흔들 만한 사람들은 웬만큼 다 나갔잖아. 적당히 하셔. 적당히. 응? 그런 지지자들이 이재명 당대표를 숨 못 쉬게 하는 거야 지금. 응? 진짜로. 응? 그러면 그럴수록 이재명 당대표만 고립되는 거고 이재명 당대표만 공천도 힘들어고 인재 영입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응? 모르겠어. 알아들으실 분들은 알아들으시고 60일만 참자고. 60일만 민주당 똘똘 뭉쳐서 선거하자라고 우리가 좀 외치자. 그런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진짜 이건 이 탈당파들과 이낙연의 관계는 제가 가장 정확히 맞췄죠. 그렇죠? 사람들은 비명계, 탈당파, 이낙연이가 굉장히 큰 거물인 줄 알지만 탈당파들은 이낙연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이완욱과 조응천이가 반발을 하면서 이탈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낙연이는 아직도 지가 정치 거물인 줄 알고 야 탈당파 새끼들 너들 새끼들은 언제 들어올 거야?
빨리 통합 안 해? 얘기했더니 이 조응천이나 이원욱이면은 왜 그러냐면 조응천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원욱이는 친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조응천이도 친문이었지만 사실상 조응천이는 똥파리의 존재를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만 이거는 오래 문재인 대통령과 지지했던 사람들은 알아요. 왜 김종민만 이낙연을 따라갔냐? 김종민은 뒤에 똥파리들이 있어요. 그거 아시는 분 있죠? 지금 이낙연 뒤에 덩파리 있잖아요. 그렇죠? 이낙연 뒤에 지금 덩파리들이 지금 막 밀고 있잖아요. 근데 김종민도 이 덩파리들 때문에 애가 변질한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김종민 의원을 절대 반명 쪽에 서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사실 민주당의 현실도 알려드리고 제가 김종민 의원한테도 알려드리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 대화가 안 되더라고 김종민이랑. 왜 그러나 했더니 이 똥파리의 이론을 그대로 알고 있는 거야. 김종민이 똥파리의 이론을 그대로 갖고 김종민 지지자들이 똥파리거든요. 겹쳐요. 원래 김종민은 이낙연계가 아니야. 그냥 똥파리들의 그 당시에 김종민이 그러니까 뉴비씨나 그쪽 지지자들이나 그쪽에 김종민이는 그게 민주당 대세인 줄 알았었어요. 그래서 이낙연이가 나가면서 사실상 이원욱, 조응천, 김종민이가 같이 합당을 하려고 했는데 이원욱이는 똥파리나 그런 애들을 잘 몰라요. 조응천이도 얘도 잘 모르죠. 그러니까 이낙연이가 왜 이번에 그 흡수 통합을 하려고 했어요. 야 빨리 들어와 이 새끼들아. 내일 뭐 우리 창당대 갖고 빨리 들어와. 너희들 뭐해 지금 시간 다 돼가는데 안 들어오고 뭐해 이 씨발 새끼들아. 그랬더니 종민아 너도 안 올 거야? 너 내 뒤에 파리 있어. 파리들이 공격하면 너 뒤져. 했더니 종민이는 사실상 백기투항. 김종민이는 사실상 파리들한테 백기투항한 거예요. 그래서 김종민과 이낙연은 같이 가는 거예요. 이현욱과 조응천은 빼지도 없는 새끼가 뭐 자꾸 흡수 통합을 얘기합니까? 통합은 수평선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이현욱과 조응천은 원하는 게 저 어제도 제가 심층분석에 했듯이 얘네들의 최종 목표는 이준석이에요. 이현욱과 조응천의 최종 목표는 이준석이기 때문에 이준석이는 이낙연과 절대 통합 안 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왜 그러냐면 이준석이가 이낙연과 통합하는 순간 윤석열을 반대하는 국힘당 애들이 국힘당 안에서도 반윤 세력과 윤석열을 괜히 뽑았다라는 사람들이 지금 이준석한테 가 있거든요. 이낙연이 붙는 순간 이 표가 날아가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예측해 드릴게요. 이거 맞을 거예요. 이원욱과 조응천은 이준석과 다이렉트로 갈 거예요. 왜? 얘네들은 배지가 있으니까. 그런 시나리오예요. 그러면 유일하게 그 김종민이가 이제 덩파리들의 압박이 있었고 그래서 이낙연 뒤에 덩파리들이 있으니까 결국은 김종민이가 들어감으로써 형님 내가 왔으니까 이제 10번 안으로는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야 내가 그래도 전직 국무총리인데 이 새끼야 5번 안에는 들어와야지 이 새끼야. 좀 더 빼와봐. 아이 제가 어떻게 빼와요? 형이 빼와야지. 그러면 이낙연이는 아무도 나를 따라오지 않아 이 씨발 새끼들이. 진짜 여러분들이 이거 보세요. 이원욱과 조응천은요 이준석이랑 앞으로 급속도로 합당을 취재를 할 거예요. 진짜로. 그럼 얘는 어때요? 김종민 현역 1명, 새로운 개혁 미래당 1명 현직. 지금 진짜 여러분들 이낙연이랑 이준석이 뭐 친낙연대 이건 개소리입니다. 개소리예요. 이준석이가 뭐가 아쉽다 그래갖고 이낙연이를 끌어들입니까? 응? 안 그래요? 전혀 이준석이는 얘네들을 끌어들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아마 지금 이원욱과 조응천이가 반발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원욱과 조홍천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낙연에게 가는 순간 이준석에게 건너가기가 힘드니까 왜냐면 조홍천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조홍천은 박지만 사람이에요. 조홍천이는 박지만 사람이고 원래 새누리당에 관련된 그래서 박근혜의 동생 박지만이가 우리 누나 좀 저 최순실 일당으로부터 좀 보호해줘 그래갖고 그 당시에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꽂았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데 조홍천이가 박지만이가 옛날에 평생 마약을 했잖아. 마약. 박지만이를 수사하던 검사가 조홍천이에요. 응? 박지만이를 수사하고 검사 그 조홍천이가 검사잖아. 박지만이를 수사하던 검사가 조홍천이었고 그래갖고 2년이 됐고 그래서 박지만이가 그 굉장히 그 안타깝다라고 생각해갖고 조홍천이가 그 박지만과 이제 친분이 쌓였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누나가 정권을 잡으니까 예전에 그거 아시죠? 그 박근영이랑 박근혜 동생 박근영이랑 여동생 박근영이랑 박지만이가 노태우에게 편지 썼던 거 아시죠? 저희 누나를 최태민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박지만과 박근영이는 최태민이가 박근혜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노태우에게 편지를 써갖고 우리 누나 좀 떨어뜨려 달라라고 얘기 편지까지 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박근혜가 정권을 잡자마자 박근영이랑 박지만이가 가장 걱정되는 게 저 최순실과 최태민이 일가가 누나를 또 그 국정농단을 할 것이다. 그래서 급하게 조홍천 검사를 그 당시에 그러니까 박지만이가 조홍천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집어넣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청와대에서 싸움이 벌어진 거죠. 그게 십상시의 난이었던 거예요. 그때 또 이 얘기를 또 지난 얘기를 해줄게. 그때 이제 박지만에 보낸 공직기강 비서관이 딱 이러고 보고 있고 저쪽에서는 최순실 라인에 뭐 그 새끼들 누구야? 그 문고리 3인방 있었잖아. 이름도 다 까먹었는데 그 새끼들. 문고리 3인방과 문고리 3인방 그 이름 누구지? 그 세 명. 이재만, 정호선, 앙봉근 요 새끼들 대 조홍천의 싸움이었던 거야. 그래갖고 나중에 십상시의 난이 터지니까 조홍천을 바로 칠 수는 없으니까 바로 밑에 박관천 경정을 친 거예요. 박관천 경정을 쳐갖고 이유도 모르게 1년 동안 감옥에 가다 놓고 그래서 조홍천을 날려버리고 그때 조홍천이가 사실상 청와대에서 이제 파워게임이었죠. 박지만 라인 대 최순실 라인이 싸움을 붙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박지만 라인이 개차반된 거죠. 그러면서 안봉근 그 문고리 3인방의 대승을 거두면서 실질적으로 최태민 누구죠? 누구야 최순실 또 그 남편 누구야 그 새끼 누구야 그 걔네들이 이제 그 청와대를 장악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이제 걔네들 눈치 보면서 있던 놈들이 누구냐면 바로 김기춘, 정윤회와 이제 최순실에 압승을 해버린 거죠. 가장 눈에 갇혔던 공직기강 비서관, 자기네들을 감시하고 있었던 조홍천을 쫓아냄으로써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공직기강 비서관이 비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우병우, 그 다음에 그 김기춘 이런 애들은 정윤회 라인 애들이었으니까 걔네들이 심어놓고 그래서 이제 싸움이 일단락되나 했더니 이제 거기서 이제 오바를 한 거지. 우병우랑 김기춘이가 이제 조선일보를 친 거죠. 조선일보에서는 최순실의 존재를 알고 있었잖아. 그래서 나중에 박근혜 국정농단 탄핵 촛불이 들어졌을 때 그렇게 얘기하면 조선일보도 몰카 취재한 거잖아. 조선일보 니들은 인간들아 나는 내 머릿속에 다 있어. 니들 인간들아 최재형 목사님 몰카했다고 니들 비판할 자격이 없는 새끼들이야. 니들 옛날에 최순실 그 양장점 니들 그 몰카 찍은 거 아니야 이 새끼들아. 그치? 안 그래? 니들 최순실 양장점에서 그 뭐야 그 시녀 하나 데리고 다니면서 뭐 그 헬스하던 년 하나 있잖아. 헬스하던 년 기억도 이름도 다 까먹었네. 그 헬스하던 년 하나 있잖아. 걔 데리고 와갖고 양장점에서 니들 그
그거 몰카 찍은 거 아니야? 그렇잖아? 윤전추가 아니라 윤전추가 아닌데 정확한 이름이 윤전추가 아니라 윤전추가 아니야. 윤천주 아니고 윤주천인가? 윤전추? 그렇잖아. 조선일보가 그거 여러분들 그 몰카 찍었던 거 아니 그러니까 CCTV라도 그거를 빼온 거 아니야. 지네가 남의 집 가게에 있는 CCTV를 어떻게 지네가 그거를 빼갖고 와. 그래갖고 주차장에서 따라다니면서 주차장에서 다니면서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그래서 조홍천 얘기하다가 옛날까지 얘기까지 나왔지. 조홍천이는 여러분들 국힘당 세력이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홍천이는 자연스럽게 국힘당의 개혁파들 이준석과 같이 가는 게 얘는 맞는 거야. 응? 그쵸? 조홍천은 원래 이쪽 사람이야.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낙연이랑은 안 맞아 조홍천은. 그래서 또 얘기해 줄게요. 그래갖고 이제 조홍천이가 그 십상시에 난에 문고리 3인방한테 밀려갖고 사실상 쫓겨나갖고 한 게 뭐냐면 횟집을 차려요. 남양주에다가. 남양주인가 어디에다가 그러니까 횟집을 차려요. 그래갖고 횟집을 차리고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탄핵 촛불로 일어나갖고 그 당시에 이제 인재 영입을 하는데 최재성이 찾아가. 최재성이 홍대였나? 최재성이 이제 그 당시에 조홍천을 찾아가요. 윤전추 맞아요? 예. 최재성이 조홍천을 찾아갖고 자네 정치할 마음 없나? 아유 싫습니다. 자네 정치할 마음 없나? 이렇게 꼬신 거야. 그래갖고 왜 그러냐면 국정농단에 저항했던 조홍천 이게 민주당이 대선 프레임에 굉장히 좋았거든. 그래서 자네 정치할 마음 없나? 그래갖고 아예 없습니다 했더니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최재성이 가갖고 꼬셔도 안 돼.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최재성이랑 같이 가요. 그래갖고 광어 한 마리 주시고요. 우럭도 있으면 주십시오. 그래갖고 광어와 우럭을 먹으면서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명예회복 할 자리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한 거야. 그래갖고 영입을 누가 했어? 최재성이 했잖아. 최재성이가 영입을 했는데 갈 데가 없는 거야. 응?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최재성이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내 지역구 가라. 그 당시까지만 해도 최재성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어. 그렇잖아? 조홍천을 영입해갖고 어디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최재성이가 자기가 불출마 선언을 하고 조홍천이를 자기 지역구 남양주에다가 준 거야. 응?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죠. 그래갖고 이제 조홍천이가 국회에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검사 출신의 사사건건 민주당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엇박자를 내잖아요. 그쵸?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조홍천은 엇박자를 내요. 검찰개혁도 사실상 검경수사권 조정도 반대를 했었고. 왜 그러냐면 성향이 민주당 성향이 아닌 거야. 성향이 민주당 성향이 아닌 거야.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나와도 이 조홍천이는 지가 여기에 들어가기가 싫은 거지. 하여튼 그런 거고 지금 뭐니 해도 이 이낙연은 이번에 밖으로 나가면서 이제 주제 파악 확실히 했을 겁니다. 그쵸? 이낙연은 이제 자기가 무슨 새로운, 그러니까 똥파리 한 300명 데리고 지금 전국을 휩쓸고 다닌다 그러면서 난리를 치는 거거든요. 또 똥파리들이 화력은 좋아요. 화력은 좋아요, 똥파리들이. 그러니까 누가 봐도 조홍천은 현재 민주당에 남아있는 것보다 국힘당인데 다이렉트로 국힘당 가기는 쪽팔리니까 개혁신당이라고 하는 국힘당 이중대에 가는 게 딱 맞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면 이원욱 조홍천이는 이준석과 다이렉트로 연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왜 제가 이낙연과 이준석이가
지금 안 올 거라고 생각하냐면, 첫째, 이준석이가 이번에 정당 지지도 조사를 했더니 3% 정도 나왔어요. 아마 충격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준석이는 이거를 충격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무당층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건 자기 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준석 신당은 여러분들에게 좀 그러니까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이준석 신당은 이번에 파괴력이 있어요. 분명히 이준석 신당은 파괴력이 있어요. 병리평으로 가든 연동형으로 가든 이준석 신당은 살아남을 거예요. 근데 이준석 신당이 언제 위기가 오냐, 이준석 정치를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시면요, 저 같은 정치 분석가들은 이준석이가 언제 이런 카드를 쓰고 언제 이런 카드를 쓰는지 알아요. 이준석이는 자기가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리면 어떤 짓을 하냐, 갈라치기를 써요.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정치가 잘 이루어질 경우에는 갈라치기를 쓰지 않습니다. 이준석이가 그만큼 신당 창당을 했는데 파괴력이 없으니까 갑자기 60대 무임승차론을 던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자도 군대 가야 된다, 이런 걸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만 보면 이준석은 중도 보수를 연합하려 그러면 사실상 정치권을, 양당을 다 비판을 하면서 자기의 어젠다를 얘기해야 되는데, 이준석은 지지율이 안 나올 때마다 맨날 갈라치기 정치를 해요. 지금 이준석이 위기라는 거죠. 응? 그러면 이준석이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낙연과 합치면 내가 시너지 효과가 있을까? 없다라고 생각하겠죠. 왜? 윤석열을 비판하는 세력 중에는 민주당 지지자들도 있죠. 그래갖고 속 시원하다 그러면서 이준석을 응원하지만 정말로 그 사람들은 투표장에는 민주당을 찍거든요. 그렇죠? 생각해봐요. 여기저기서 이준석이 와 해주는 사람들도 많지만 민주당 지지자들도 윤석열을 욕해주니까 민주당 지지자들도 이준석에게 박수를 치지만 정상적으로 투표장에 나갈 때는 민주당에 투표를 하거든요. 근데 국힘당에서 윤석열 때문에 국민의힘이 망하고 있다라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전통 보수들은 이준석을 지지하겠죠. 전통 보수들은 이준석을 지지하겠죠. 그러면 전통 보수가 뭐예요? 전통 보수, 윤석열 때문에 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뭐 태극기 부대 플러스 뭐 박근혜 지지 플러스 뭐 이승만 막 이런 전통 보수들이 볼 때는 이낙연은 아니지. 전통 보수는 호남의 정치 세력을 빨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준석이가 이낙연과는 합치지 않아요. 국힘당에서 지금 윤석열은 안 된다, 윤석열 때문에 저건 김건희 윤석열 때문에 국힘당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준석이가 참 젊고 똑똑해 보인다, 많이 이동을 했어. 근데 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호남 정치인들은 또 싫어해요, 전통 보수들이. 근데 이준석이가 뭐하러 이낙연을 손을 잡아갖고 자기의 전통 보수의 지지층까지 날리겠냐고. 응? 안 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낙연 딱 탈당할 때 어떤 얘기를 했죠? 제가 빅텐트를 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뭐래서, 저 새끼는 지가 아무것도 가진 걸 없는 걸 몰라요. 빅텐트가 아니라 빈텐트예요. 텐트에 한 명 들어갔어. 텐트를 500평을 쳐놨는데 김종민이 하나 들어갔어. 빈텐트. 내가 빈텐트라고 얘기했잖아. 이낙연은 정치 때문에 끝난 거고. 응? 그리고 이낙연이가 왜 지 혼자 거물인 척 하거든. 흡수통합 이런 개소리 하거든요. 네,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지금 우리 윤 씨가 KBS랑 녹화 뜨고 있대요. KBS랑 녹화 뜨고 있대요. 왜 2월 7일 날 방영될 어떤 신년 대담을 지금 벌써 녹화를 뜨냐? 존나게 편집해야 되거든. 존나게. 편집 존나게 해야 되거든. 그래갖고 지금 KBS랑 녹화 뜨고 있는데 3일 동안 편집해야 되는 거야.
그 대통령님 그 대가리를 좀 그만 흔드십시오. 너 씨발 새끼야 지금 뭐라 그랬어? 대가리가 왔다 갔다 얼마나 정신없어. 3일 동안 편집을 해야 돼. 3일 동안. 지금 그래서 이제 녹화를 떠도요. 어떤 얘기가 흘러나오냐면 거기에서 대통령이 어떤 담화를 나왔다고 웬만큼 얘기가 흘러나와요. 그렇죠? 내일 그러니까 6일날 방송 직전에는 윤석열이가 뭐라 그랬다 어느 정도 기자들 사이에 퍼집니다. 아무리 녹화를 떠갖고 비밀을 붙여도. 근데 어떤 걸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그 주목을 해야 되냐면 윤석열이가 여태까지 악랄한 몰카다 이건 정치 범죄다라고 지랄을 했는데 최근에 윤석열 지지율이 다시 20%로 꼬꾸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과를 할 것이냐. 몰카는 범죄입니다. 작정하자고 몰카 들이대고 선물 갖다고 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거 안 속였습니다. 이게 윤석열 스타일이에요. 원래. 아니 작정하자고 몰카 들이대고 선물 갖다 주는데 이거 안 나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게 윤석열 스타일이야. 근데 윤석열이가 만약에 지금 이거 외신에서도 떠들거든요. 지금 뭐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사건이 지금 세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외신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 사건이 정말 작정하자고 달려들고 제 아내가 받은 그럼 화면에 나간 자체만으로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시는 이런 범죄 행위를 여기저기서 우리 와이프가 명품백을 받다 이걸로 자꾸 도배하는데 작정하고 덤벼드는 범죄를 과연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지랄 떨면 뒤지는 거야. 이지랄 떨면 뒤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연기를 할 겁니다. 존나 연기할 거예요. 어떻게 연기하냐? 부적절한 행동이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저희 아내의 일은 대통령으로서 제가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이지랄 떨 거예요. 진짜라니까? 진짜입니다. 요걸로 나갈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 이게 벌써부터 여러분들 KBS 녹화 딱 끝나자마자 어떤 식으로 녹화됐는지 이미 조중동은 공유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쵸? 조중동은 저 영상을 보고 이미 KBS랑 조중동은 영상을 공유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선일보가 저 대담이 나가자마자 워딩을 딱 잡아서 뿌릴 겁니다.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고개 숙여 대통령 명품 디올백 사건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행동이었고 모든 걸 사과한다. 그러면서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제도를 적극 검토하겠다. 이지랄 떨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고개 숙여 김건희 여사 철저히 관리하겠다. 제2부속실 설치 특별감찰관 제도도 나왔. 안 봐도 뻔합니다. 일제히 그러면 대통령이 사과했다. 그럼 끝난 거라고 생각해. 그렇죠? 그래서 국힘당이 처음부터 사과냐 아니냐 갖고 계속 논쟁을 했던 거예요. 이거는 수사받아 갖고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는 일인데 국힘당이 사과하냐 아니냐 이게 좀 이상하잖아. 이건 분명히 범법 행위를 했는데 지네끼리 사과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거 갖고 싸웠거든. 그럼 대통령이 사과한 걸로 끝난다는 프레임이었죠. 사과의 수위에 관심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사과 많이 할 거예요. 생각보다. 이거는 단순히 그 김영란법 위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제 제가 얘기했던 이건 국가보안법 위반이에요. 니들 최재형 목사가 간첩이라며. 간첩 혐의가 있다며. 최재형 목사가 박성준이랑 태영호 니들이 자꾸 최재형 목사가 간첩 혐의가 있다며.
그럼 간첩과 내통해 갖고 뇌물 받았잖아. 그럼 국가보안법 위반이잖아. 김건희는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 내일 이후에 여론의 향방이 어떻게 나갈까? 추석 밥상에 대통령 사과로 도배를 하려는 거예요. 너무 유치하죠. 응? 그럴 땐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그래서 특검은 벌써 나 다 준비해놨잖아. 딴 거 없어. 윤석열 대국민 사과 뭐 지랄하면 우리는 딴 거 없어. 그런 기사 그런 기사에 댓글 뭐라고 다냐? 그래서 특검은 그래서 특검은 그래서 특검은 우리는 무조건 김건희 특검. 그래서 특검은 왜 특검은 거부해? 예, 그렇게 맞받아치시면 되십니다.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오늘 녹화하시고 계시대요. 네, 심층분석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이상한 뉴스 좀 하나만 바로 잡을게요. 또 언론에서 장난치는 게 있어요. 김경률이가 총선 불출마를 했어요. 김경률 총선 하냐 안 하냐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김경률이가 마포 의뢰 정청래 의원과 붙든 말든지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김경률이가 총선을 불출마한다라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윤심 공천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르려고 시끄럽게 한 거고 이르려고 쇼한 거예요. 김경률이가 총선 불출마하면서 김경률이는 이제 대놓고 이제 저격수 노릇 하겠다는 거예요. 최고위에서. 뭐냐? 나도 총선 불출마했으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용산 직할 체제잖아요, 지금. 원래 국힘당이 많은 반윤이 얘기할 때 용산과 국힘당이 수평적인 관계를 원했는데 이제는 아예 한동훈이가 오면서 직할 체제가 됐잖아요. 이제는 김경률, 한동훈이가 공천하려고 그랬던 김경률 마저도 사실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제는 용산 직할 체제가 되면서 용산이 내리꽂으면 이제 반발할 수 없게끔 만드는 거죠.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진짜 싸움은 한번 있을 거예요. 언제 싸움이 있냐면 과연 근데 저는 이건 싸움이 아니라 쇼를 하다가 한동훈이 결정적인 순간에 윤석열 편을 들 거예요. 뭐냐면 지금 현역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용화대, 용핵관, 그 다음에 검핵관 요 인간들이 지금 어디로 갔냐면 영남과 강남에 지금 또아리를 틀고 있죠. 그쵸? 요 표를 보시면 요거 한번 보셔요. 요거 제가 좀 여러분들 잘 보이시죠? 이거 크게 하는 거 어딨니? 돋보기 어디 갔어? 돋보기. 돋보기. 하여튼 그냥 보세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서울 중구 성동을 하태경 대 이영. 그러니까 이거는 용화대에서 꽂은 거잖아. 박진대 이원모. 이원모 누구예요? 검사 출신. 서울 강남구 병 유경준 대 이인실. 이거 다 윤석열 정부 사람들. 그 다음에 부산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대 조승환 전 해양수산부 장관. 황보승이 지었고 지금 얘네들이 이게 뭐냐면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지금 윤석열이가 꽂고 싶어하는 애들은 다 좋은 데만 가 있어요. 다 좋은 데만 가 있고 지금 나머지 뭐 인재영입이나 이런 애들은 사실상 공천이 뭐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뭐가 우리가 앞으로 국힘당은 제대로 한판 붙는 게 영남 중진들 현역 자리에 용핵관이랑 검핵관이 떨어졌을 때 정상적인 경선을 붙이면 되는데 어떻게든지 하위 컷오프 해갖고 현직을 날릴 때 아니면
한동훈과 또 여러분들 지금 국힘당의 한동훈과 또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영남 중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날아갈 때 만약에 용산의 힘으로 그럼 한동훈이가 그 사람의 편을 들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쪽도 한번 싸움이 있죠. 그렇죠? 한동훈이가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 윤석열이는 자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분명히 부딪힐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이제 한동훈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2차전. 그러니까 한심이냐 윤심이냐 한심하다 진짜. 한심이냐 윤심이냐 이걸 갖고 또 한번 분명히 싸울 수밖에 없고. 오늘 정청래 의원님이 또 멋진 얘기를 했습니다. 김경률이가 불출마 선언한다고 하니까 정청래 의원님이 네가 와라 한동훈. 선거가 장난이냐. 김경률이가 불출마 선언을 하니까 네가 와라 한동훈. 못 갑니다 이 새끼 겁나서. 제가 마지막으로 나름 오래된 민주당 지지자고 민주진영의 어떤 정치 분석을 하고 시민운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런 비판을 좀 하고 싶어요. 어떤 비판을 하고 싶냐면 우리 정치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냐. 우리 정치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검찰 쿠데타까지 벌어지는 이런 상태가 벌어졌냐. 저는 이게 정치권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 누구를 탓할 필요도 없어요. 국회는 정치인들이 정당의 이념과 어떤 본인들이 추구하는 정책이 다르더라도 국회에서 일어나고 국회에서 싸운 일은 국회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늘 국회에서 어떤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되는 영역을 이게 검찰의 고소고발 사건으로 이어지고 자꾸 입법부의 권한을 스스로가 저는 무너뜨렸다고 생각해요. 입법부에서 벌어진 사건 사고를 사법부에게 넘겨주면서 검찰권과 그러니까 그 법원과 검찰에게 계속 입법부의 목줄을 본인들의 목줄을 검찰과 사법부에다가 넘겨주다 보니까 결국은 점점점 입법부의 힘은 약해지고 오히려 검찰과 사실상 사법부의 힘이 커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든지 국힘당이건 민주당이건 국회 안에서 국회는 싸우는 장소거든요. 끊임없이 토론을 하고 끊임없이 타협을 하고 끊임없이 정쟁을 하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합의된 돌출을 이뤄야 되는데 매번 정치가 사실상 너 죽고 나 죽지 않은 식으로 절대 소통이 되지 않는 이게 모든 원인이 국힘당이 대한민국의 가짜 보수로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일어난 일들이 고소고발전이 되고 결국은 앉아서 검사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대의기관인 국회의원들의 목줄을 쥐고 있고 그 목줄이 또다시 사법부가 목줄을 쥐고 있다 보니까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검찰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사법부에서 사법부 개혁을 법원 개혁을 해야 되는데 사법부가 이 국회의원의 당락을 목줄을 쥐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사법부 개혁을 크게 외칠 수 있겠냐고요.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다음 국회에서는 국회에서 일어난 사건들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 고발하지 않는 법 저는 이런 것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네끼리 싸우고 그런 것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선거법으로 고소하고 서로 난타전 부리고 그래갖고 당선 취소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검찰의 캐비넷은 점점점 쌓이다 보니까 검찰이 야 이거 이 정도 캐비넷이면 우리가 정치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서 지금의 검찰 독재 국가가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물론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들도 국회의원들이나 어떤 의회에 많은 그 법조인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변호사들이 국회에 진출하는 건 그래도 찬성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양한 어떤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사건을 수임하고 대리 어떤 인생 경험을 했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그 2016년 전까지만 해도 검사 판사의 정계 준출이 굉장히 숫자가 줄어드는 형태였는데
2016년 이후부터 판검사들의 정계 진출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판검사들의 정치. 물론 법을 다뤄야 되니까 법 전문가들이 국회에 들어오는 거는 당연할 수도 있지만 왜 굳이 판사 검사 출신들이 국회에 들어와 갖고 본인들의 직업을 망각하고, 저는 평생 변호사들은 어떻게 보면 직업의 하나지만 판검사들은 공직자의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잖아요. 판검사들은 여러분들 공직자의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그 공직을 버리고 입법부에 들어오는 순간 자기가 공직에 있던 사람들과 커넥션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내가 검사장 하다가 지금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순간 아직도 검찰에 내 후배들이 있는데 그 검찰 개혁이라는 걸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판사를 하다가 국회에 들어왔는데 판사들의 애로사항을 내가 외면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저는 민주당이나 국힘당이나 많은 인재 영입에 있어서는 실망을 많이 했어요. 적어도 민주진보 그리고 우리 민주당이 저 반민족 세력 친일 부역자들이 만든 역사적인 뿌리를 갖고 있는 국힘당과 다르는 길은 적어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 정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그래도 민주당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분들도 좋은 분들이겠죠. 근데 갑자기 어떤 이슈 몰이를 해서 그런 사람들이 영입이 되고, 저는 평범한 사람들이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좀 우리 민주진보가 장기적으로 민주진보라는 큰 파일을 봤을 때 그런 좋은 사람들이 인재 영입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쌓이다 보면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국민 정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평생 고위급 공직자로 판검사를 하던 고위급 총경 생활을 하던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약자와 서민의 삶을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조금 쟤들과, 왜냐면 셀럽 출신의 고위공직자들 들어오면 그 사람이 파란 잠바를 입어서 우리가 응원할 뿐이지, 그 사람이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노동자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그 사람의 평생 어떤 살아온 길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약자의 편에서 시민운동을 했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저는 그런데 워낙 이제는 정치가 셀럽화돼 가고 있는 게 좀 걱정이에요. 그 얘기하고 싶었어요. 정치가 셀럽들이 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는 무대가 좀 마련돼야 되는데, 정치가 너무 유명인들, 셀럽인들 그리고 고위공직자들 이런 사람들이 자꾸 정치권에 너무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민주당이 보수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민주당이 보수화되는 거는 이런 사람들이 계속 쌓이니까 민주당이 보수화될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대신 나의 마음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1명, 2명, 적게는 이번 국회에 2명 국회에 진출하고 다음 총선에서도 한 2명 진출하고, 이런 분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좀 더 서민들의 애환을 알고 그러지, 셀럽들이 쌓이고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사람들이 정치하기 싫으면 그냥 안 해버리면 되는 것이고, 탈당해버리고, 정치가 책임감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할게요.